어떻게 마약을 시작했냐라고 물으니 ADHD 약에 중독돼서 필로폰까지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아이에게 ADHD 약을, 마약을 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거가 없는 잘못된 발언이에요. ADHD 약은 마약이 아니에요. 오히려 치료를 잘 받은 ADHD 환자는 마약 중독 위협이 낮아집니다. 최근 한 유력 정치인께서 이제 뉴스에서 ADHD 약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제 얘기한 게 있어서 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 뇌부자들 채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이제 성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ADHD 약을 권하는 어른들이 있다. 네, 이 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약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먹다 보면 중독되고 남용하게 된다. 네, 이거는 정말로 틀린 말이거든요. 작곡가 돈 스파이크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마약을 시작했냐라고 물으니 ADHD 약에 중독돼서 필로폰까지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아이에게 ADHD 약을, 마약을 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거가 없는 잘못된 발언이에요. 단순히 근거 없는 걸 넘어서 잘못된 발언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분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요.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이런 공인이나 영향력 있는 인사의 근거 없는 발언이 환자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바로잡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ADHD 약물을 의료적 목적으로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할 경우에는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냥 매우 낮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보다 더 낮춥니다. 있는 가능성보다 더 낮춰요. 그런데 이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영향으로 현재 ADHD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좀 걱정하기도 하고 낙인을 우려해서 치료를 회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치료를 받아야 될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불안해지니까 치료받아야 될 시기를 놓치는 사태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주 간단하게 ADHD 치료제가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ADHD 약물은 저희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티뮬런트, 자극제 계열과 비자극제 계열로 나뉩니다. 이 중에 이제 자극제 계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이제 콘서타, 메타데이트, 메디키넷, 페로스팜 이런 약물들이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진 약물들이에요. 약물 작용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들은 도파민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네, 암페타민 계열이라는 약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이고 미국에서는 더 많이 쓰이는데 바이반스, 에더럴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재흡수를 억제시키고 저장된 도파민의 추가 방출까지 시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중독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냅스, 신경과 신경 사이 공간에 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해서 주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과잉 행동과 충동성을 감소시키는 거죠. 전두엽의 활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 비자극제 계열은 자극제에 비해서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는데 중독성 우려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더 안정적인 약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토목세틴, 아토목신, 스트라테라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얘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선택적 재흡수 억제시키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에는 직접 작용하진 않는데요. 전두엽에서는 이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작용이 함께 일어나요. 이제 도파민도 재흡수시키는 통로가 있는데 도파민 재흡수가 노르에피네프린 수용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목세틴이 거길 막으면은 도파민의 재흡수도 막아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두 개의 레벨을 같이 올려주는 식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구안파신이라고 하는 또 되게 좋다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도 안 돼 있고 아마 허가 안 돼 있는 이유로는 이 약값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제약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안 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약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쓰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ADHD 약은 중독성이 굉장히 낮거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왜곡된 우려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 중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극제 계열,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어쨌든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마약, 코카인,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이런 것과 유사하게 뇌 회로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ADHD 약은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콘서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약으로 돼 있어서 먹으면 거기서 약간씩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약물이 새어나오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길게 작용합니다. 메디키넷 같은 약들도 그 캡슐로 돼 있어서 천천히 녹아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ADHD 약들은 약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파민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고요. 천천히 분비되도록 돼 있어요. 그에 반해서 마약류 같은 것들은 보통 주사 혹은 흡입하면서 급속 흡수가 되기 때문에 도파민이 강하게 분비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ADHD 약들을 처방 방법대로, 처방 용량대로 먹으면은 중독성이 그냥 거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진료실에서 가끔 이제 예전에 중독이 됐던 분들 혹은 지금도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듣는 걸로는 이런 약들을 정해진 용법대로 안 먹고 막 갈아서 코로 흡입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마약을 하고 싶은데 마약을 못 구할 때 이렇게 대체제로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중독성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ADHD 약이 법적으로 마약인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마약을 처방하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흔한 오해인데 ADHD 약은 마약이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들어가는데 향정신성 의약품 전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어서 마약처럼 엄격하게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매일 실제로 ADHD 약물, 콘서타 같은 약물이 하루에 몇 알씩 처방됐는지 매일 보고해야 됩니다. 저 되게 귀찮고 힘들어요. 알약 개수 안 맞으면은 난리 납니다. 네, 병원이 처벌을 받아요.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걸 가지고 마약이니까 그렇다라고 비난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치료 목적이 아닌 오남용하게 될 경우는 중독 위험성이 낮지만 어쨌든 있기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처방대로 먹으면 절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게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닌 실제 수많은 연구들로 입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실제로 ADHD 환자는 마약 중독에 더 잘 빠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잘 받은 ADHD 환자는 마약 중독 위협이 낮아집니다. 실제 ADHD의 경과 자체를 보면은요, ADHD 아동이 치료받지 않고 자라났을 때 품행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폭력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향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가능성이 실제로 높습니다. 과거 코호트 연구들을 봐도 정상 대조군, 우리 일반 아이들 비해서 ADHD 아동들 경우에는 나중에 불법 약물 사용이 2~3배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연구에 의하면 ADHD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한 ADHD 아동들은 오히려 청소년기, 성인기의 약물 중독 위협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ADHD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되니까 충동성 조절이 되고요, 자기 조절 능력이 올라가고요, 위험 감수 행동은 조절되기 때문인 거죠. 대표적으로 과거 UCLA 메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약 2,500명 대상으로 이제 1980년에서 2012년 발표된 아동들을 이제 이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메틸페니데이트, 암피타민 계열 약제로 치료받은 아동들입니다. 이 아동들이 나중에 이제 알코올, 코카인, 대마, 니코틴, 다른 드럭들을 얼마나 중독에 빠지게 되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그 결과 모든 물질에서 이런 암페타민과 메틸페니데이트로 치료받은 ADHD 치료받은 아동들과 이걸 복용하지 않은 일반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나왔습니다. 네, 평생 사용뿐만 아니라 남용 또는 의존에서도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ADHD 약물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중독성으로 간다?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나온 거죠. 자극제 복용이 나중에 물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분석은 ADHD 자극제를 쓰면은 ADHD 치료에서 이 정신 자극제를 쓰면은 나중에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오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른 연구도 있어요. 더 큰 연구입니다. 스웨덴에서 ADHD 환자 전체를 국가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4년간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1960년에서 98년 사이에 출생하여서 ADHD 진단을 받은 39,000명, 정말 대규모 연구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약물 중독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코호트 방식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ADHD 39,000명 가운데 자극제를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ADHD를 비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ADHD 약물 치료를 한 사람들은 물질 남용 발생률이 31% 감소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극제의 복용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물질 남용에 빠지게 될 위험률은 더욱 낮아졌어요. 매년 복용할수록 연간 위험률이 13%씩 감소하는 게 나왔습니다. 단기 효과도 있는 걸로 나왔는데 개인 내에서 비교할 때도 한 개인이 약물 복용할 때랑 복용하지 않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ADHD 약을 복용할 때는 물질 남용하게 되는 사건 비율이 한 27에서 43%씩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됐어요. 결국 이게 뭐냐? ADHD 약물 치료를 하면은 다른 마약이나 물질 남용 위험성을 오히려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진들도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적절한 사용은 오히려 중독 위험 증가와 무관하며 실제로 아예 물질 남용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까 그 유력 정치인이 얘기한 것과 반대로 ADHD 자극제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중독성이 실제로 더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 해당 정치인분들께서 말한 것처럼 ADHD가 아닌 아동에게, ADHD가 아예 아닌 아동에게 단순히 공부를 잘하려는 목적으로 투약을 하는 우리나라 일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매우 잘못된 거죠. 정신과 의사들도 최대한 자정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봐요. 아주 가볍게 검사도 거의 하지 않고 원하면 처방하는 곳들이 실제 있다고 저도 간간히 전해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ADHD에 대해서 혹은 ADHD 약물 치료에 대해서 근거 없는 공포심이 늘어나면 그걸 또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곳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진짜 치료받아야 될 아이들의 치료 기회를 뺏어가고 헛돈 쓰게 만드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바이럴 댓글들이 엄청 달려서 제가 지금 수백 개라도 읽어드릴 수 있어요. 하나 읽어볼까요? 저희 ADHD 제가 출연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병원 가보니까 ADHD라서 그렇더라고요. 약은 두통이 심해서 의사쌤이 추천해준 먹고 있는데 증상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면서 약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네, 본인이나 자녀가 ADHD인 것 같을 때 당연히 여러 정보들을 검색해 보겠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정보들 중에 의도하에 잘못된 정보들을 뿌리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서 생겨낸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흔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ADHD 약물들을 콘서타, 메디키네, 페니드 이런 약물들을 정해진 용량대로 처방받아서 꾸준히 복용하면 이것들이 청소년 및 성인 초기에 중독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고요. 오히려 치료받지 않은 ADHD 환자 대비 중독 위험성을 예방합니다. 저희 채널 댓글들에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려요. 우픈 댓글인데 ADHD 치료 약물이 정말로 위험성이, 중독성이 있다면 내가 맨날 그 약 먹는 걸 까먹겠냐? 이렇게 댓글들 달아주시거든요. 저도 진료실에서 ADHD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보지만 그 중에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매일 약물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증상 때문에 정말 자주 까먹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중독성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까먹게 될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스스로 ADHD가 의심된다면서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그중 절반 이상은 ADHD 진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게 돼요. 실제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혼자서만 고민하시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전문가에게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